이어서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진에어의 성적표가 공개됐는데요. 영업이익, 매출,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1분기 잠정 실적 어제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3,52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무려 849억 원을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2분기 연속으로 이제 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이동 자체를 못하니까 진에어를 비롯한 이제 모든 항공사들이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 어떤 항공사들은 뭐 이렇게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흡수합병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뭐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그 M&A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을 849억 원을 올렸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한 그 498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71%나 추월한 것이기 때문에 진에어가 원래 좋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에어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이제 후유증이 풀리면서 엔데믹이 접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그 어떤 호조가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복 소비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하는 과거에 계속 해외를 다녔는데 못 가서 생긴 어떤 불만, 거기서 생긴 이제 갈증 같은 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 항공사를 보면 JP 모건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아메리카 항공의 주가를 2배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복 소비의 어떤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이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에어비앤비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하나의 어떤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해외를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체류를 해야 되고 해외 나가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런 맥락으로 진에어가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 지정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진에어는 사실 중국보다는 일본과 관련됩니다. 일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맥락을 하느냐, 일본에서 관광객이 오느냐, 우리가 관광객이 가느냐에서 진에어의 매출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주지하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접어들었지만 일본과는 계속 이제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에어에게는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 진에어의 그 매출과 실적은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GS 리테일도 호실적을 공개했죠. 예, GS 리테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 규정상 15% 이상의 이제 그 변동이 있으면은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공시가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이제 매출은 이제 뭐 그렇게 뛰진 않은데 GS 리테일이 원래 이제 전망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어쨌건 뭔가를 소비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먹던 음식을 GS 리테일, 그러니까 GS25를 운영하고 있죠. GS25에 가서 소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전망은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편의점의 매출은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이제 줄었는데 그것은 아마 GS25의 그 전체 운영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필요한 이제 비용이 상승했던 것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GS 리테일 전체를 이끌어낸 실적은 이제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을 갖다가 그 GS그룹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GS그룹도 이제 그 강남의 파르나스를 이제 GS그룹이 운영하고 있죠. GS 리테일 호텔을 갖고 있는데 호텔이 이제 분야에서 무려 60% 가까운 매출과 영업이익은 143%가 뛰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엔데믹을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GS 리테일에 이끄는 실적인데 여기에서는 추가로 이제 GS 리테일을 갖다가 올해 내내 이제 긍정적으로 보내는 리포트랑 전망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GS 리테일이 21년에 무려 2년 전에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을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 양사가 합병을 했으니까 그냥 시너지 1+1을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 1+1이 2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GS 리테일 결국 개선한다면은 홈쇼핑과 리테일 분야가 합병을 해서 생긴 그 단순한 매출만 회복을 한더라도 지금 현재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올해 내내 이제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이제 2분기가 되면은 GS 리테일의 중요한 게 편의점인데 2분기가 접어들면 이제 계약이 되면 이것이 이제 매출이 또 호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가서 편의점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니까요. 이런 점도 사실은 2분기에는 이제 더 호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저께 GS 리테일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9.29%, 9.98%로 10% 육박할 정도로 이제 지분을 늘렸는데 10%가 넘어가면 이제 공시구정 의미 또 더 새로워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GS 리테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다가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이제 보유 목적을 갖다 바꿨습니다. 일반 투자를 하면은 보다 많은 부분의 경영을 이제 간섭하고 개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GS 리테일에서 주가와 매출을 신경 써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이 점도 사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